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두 명의 자식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장성해서 독립해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식들을 볼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뒤돌아보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우연치 않게 시작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우연스러운 일들이 운명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농부의 맏딸로 태어났어요. 제 밑으로 동생들이 셋이 있었고 항상 부모님 대신에 제가 동생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오셨던 부모님은 늘 집에 오시고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하셨어요. 형수가 고생했다. 동생들 잘 봐줘서 고마워. 형숙이 네 덕분에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 거야. 고마워. 너도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꾹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부모님 손길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늘 장녀인절 항상 먼저 챙기셨고 저에게 사랑도 듬뿍 주셨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은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이웃분들께 음식도 나누고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땐 전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이렇게 남들에게 베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아빠 맨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해요? 형수가 이 세상엔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도 내밀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 안 돼.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란다. 지금은 네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네가 좀 크면 그 이유를 알 거다. 그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야 이렇게 남들에게 베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심성이 참 착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후엔 전 딸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사실 연년생으로 애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터울이 크지 않다 보니 애들을 앞뒤로 안고 업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지게 된 건 아들이 2살 때였어요. 그때 애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으앙하는 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 바로 달려나가 보니 자고 있어야 하는 아들이 거실에서 울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거실에서 커피포트를 작동시키고 있었는데 아들이 잠에서 깨서 그걸 뒤엎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 온몸은 새빨개지고 애는 아파서 악을 지르며 우는데 정말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애만 들쳐오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땐 그렇게 우는 애를 안고서 속으로 제발 하고 빌면서 병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했고 아들은 화상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검사 결과 아들은 다리와 엉덩이 쪽에 완전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을 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때 내가 설거지를 안 했더라면, 커피포트를 거기 두지 않았더라면 온갖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곤 했습니다.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난 진짜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애가 거기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여보, 자책하지 마.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실수였잖아. 앞으로 치료에만 집중하자.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재호 흉터 남으면 어떻게 하지? 평생 그 흉터 갖고 살아야 하면 어떡해? 나 정말 그렇게 되면 못 살아. 그렇게 힘겨워하는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만큼 많이 놀라고 슬펐을 텐데도 항상 절 다독여주고 위로를 해줬어요. 여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어.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재혼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힘내서 정신 차려보자. 솔직히 그때 당시 남편도 어린 첫째 딸을 홀로 돌봐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하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누구보다 든든하게 가족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여러 번의 화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이가 올 때마다 같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러면 아이가 제 표정을 보고서 더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서 언젠가부턴 더 꿋꿋이 씩씩하게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덕분인지 아이도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화상병동에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을 때 저희와 같은 병실에 남자아이가 새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심한 화상을 입어 온몸에 거즈를 감싼 상태였어요. 그 남자아이는 저희 애보단 좀 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를 보니 거의 제 또래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기운 없이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아이 엄마를 보면서 왠지 처음 아이가 입원했을 때 생각이 나 전 주스 한 병을 들고 그 아이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앞 침대 입원해 있는 아이 엄마예요. 이것 좀 드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저희 애도 하반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벌써 치료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우리 같이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전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인사하니 그 아이 엄마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딱 봐도 제 또래 같았는데 왠지 기운 없고 슬퍼 보이는 모습에 전 그때부터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와 남편이 교대하면서 아이를 돌봤는데 며칠 동안 봤더니만 그쪽은 아이 엄마만 내내 아이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집에도 왠지 가지 않고 병원에서 씻고 자고 하는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걱정돼서 집에 다녀오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아이 좀 봐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애가 집에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저랑 애 아빠가 둘 다 일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나서. 어머,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무사한 게 다행이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이 화상 치료도 한참 남았고 딸도 걱정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마음이 심란해 자는 아이를 놔두고 병실 밖을 잠시 나왔는데 근처 보호자 휴게실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이 앞침대에 입원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는 게 그 엄만 울고 있었습니다. 전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그 엄마 곁으로 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힘들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아이 아플 때마다 제가 대신 아파주고 제가 대신 다쳤으면 좋겠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힘들 땐 그냥 이렇게 울고 후를 털어버리는 게 좋아요. 실컷 울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혁이 불쌍해서요.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아이 엄마와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정이 딱하더군요. 집에 불이 나면서 겨우 아이 목숨만 구한 거였고 집은 홀라당 다 타버려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 치료비도 제대로 낼 수 없어
어쩌면 당장 퇴원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신 화상을 입다 보니 피부 이식 수술까지 몇 차례나 받아야 했는데 그때 당신 지금처럼 보험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의 수술 비용이며 입원비 모두 부모의 부담이었습니다. 특히나 화상은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저 역시 아들의 치료를 몇 번이나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그 아이 엄만 서로 얘기를 나누며 통성명을 그때서야 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 엄만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점점 친해졌어요. 고단한 병원 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 아이 엄마가 조금씩 서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니 처음엔 말도 안 하고 조용하던 그 아이도 어느 날부터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근데 아기는 왜 다친 거예요? 그래, 진여가. 아긴 뜨거운 물이 다리에 쏟아져서 다쳤어. 진짜요? 아팠겠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들은 피부가 빨리 자라서 금방 낫는데요. 아,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아줌마 마음이 한결 놓이네. 고마워. 9살 된 진혁인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의젓하고 어른스러운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드레싱도 정말 씩씩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얼마나 쌀뜰하게 챙기는지 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린이날 진혁 엄마가 진혁에게 얘기하는 걸 언뜻 듣게 되었어요. 우리 진혁이 어린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저요? 저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왜?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엄마가 진혁이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안 돼요. 엄마가 힘들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돈 쓰잖아요.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겠어요. 전 너무나 착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선물을 사면서 그 아이에게 줄 선물도 샀어요. 그날 저녁 아이에게 장난감 로봇 선물을 하니 그걸 보고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와,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래, 진여가 이 로봇처럼 씩씩하게 커야 한다. 네, 저 이 로봇처럼 강한 사람이 돼서 우리 엄마 옆에서 지켜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도 그렇게 엄마를 챙기는데 진혁의 아빠는 병실에 입원하고서도 며칠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정말 처음엔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입원을 한 뒤 한참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늦은 저녁 시간에 누군가 우당탕하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진혁의 아빠였어요. 여보, 야, 병원 치료비가? 이게 뭐야, 이게? 우리 형편에 치료비가 어디 있다고? 당장 퇴원시켜. 여보, 하지만 지금 퇴원하면 진혁이 피부 다시 못 살려. 그게 대수야, 지금? 아이, 그러게. 애 혼자 두고 어딜 싸돌아다녔어? 집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 책임.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허구한 날 도박하고 돈 쓰고 다니느라 우리 먹고 살 돈도 없어서 내가 그 저녁에 일한 거 당신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그 저녁에 어딜 갔었어? 내가 어딜 가든 네가 뭔 상관이야? 애 엄마면 애나 제대로 볼 것이지. 아유, 진짜. 치료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인생 진짜 다 망쳤어. 얘 때문에 다 망쳤다고. 늦은 저녁이었지만 그 아이 아빠의 고함에 자고 있던 다른 애들도 다 깨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이 앞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 아빠라는 사람은 끝까지 치료비를 못 낸다며 그 말만 남기고서 호련히 병원을 떠나버렸고요. 그렇게 딱 한 번 오고선 그 진혁의 아빠란 사람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부담은 진혁의 엄마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진혁의 엄만 병원에 사정사정하면서 아들 치료를 겨우 받게 했고
주변에서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 치료비를 메꾸는 듯 했어요. 아이가 아프니 병실을 비울 수 없기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가끔씩 새벽 일을 나갈 때면 제가 대신 진혁이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진혁엄만 꼭 저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재호 엄마, 이거. 어? 언니, 이게 뭐예요? 다른 건 아니고 간식으로 나온 건데 아침에 먹으라고 가지고 왔어. 내가 뭐 다른 걸 줄 수도 없고 근사한 건 아니지만 재호 엄마 먹어. 언닌 밥 먹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일하고 그냥 여기 온 거예요? 아휴, 이러지 말고 얼른 눈부터 붙여요. 내가 진혁이 오늘 치료 갔다 올 테니까. 좀 이따가 저희 남편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누워서 잠 좀 자요. 이러다가 언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 진혁이 잘 봐줘서 고마워. 내가 재호 엄마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진혁 엄만 정말 벼랑 끝에서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도 자식 있는 엄마지만 어떻게 자식을 위해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후로 병원 원무과에서도 병실에 찾아와 수납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서 진혁이 엄만 병원비가 계속 밀리자 더 이상 치료도 못 해준다며 퇴원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고서 저와 둘이서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진혁 엄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진혁 엄마의 얼굴은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얼굴이었죠. 재호 엄마, 나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진혁이 치료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일 퇴원하려고. 네? 벌써요, 언니? 진혁이 아직 치료받아야 할 거 많지 않아요? 그냥 퇴원하면 어쩌려고요?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벌써 친정집에도 도움 많이 받았어. 근데 우리 친정도 잘 사는 게 아니거든. 가난한 형편에 탈탈 털어서 손주 살리겠다고 돈을 다 내주셨는데 그래도 한참 부족하네. 이젠 더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우리 그래서 퇴원하기로 했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재호 엄마, 내일은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재호 치료 잘 받고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보자. 저는 슬프게 말하는 진혁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몇 번은 더 치료를 받아야 흉터도 없고 합병증도 없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딱 떠오른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이었죠. 어릴 적부터 제게 늘 하시던 말이었던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라 하는 그 말이 떠올라 전 바로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진혁이네 치료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때?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우리도 힘들게 모은 돈이야. 앞으로 재호 치료도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더 큰 돈 들면 어떻게 하려고. 안 돼.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우리 무리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 여보, 우리가 그 상황 모르면 상관없지만 애는 또 무슨 죄야. 어? 제발 여보, 진혁이 엄마 한 번만 좀 도와주자. 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반대하는 남편을 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혁 엄마의 상황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을 설득한 끝에 결국 남편도 진혁이네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남편도 그동안 속으로 생각을 해본 것 같더군요. 그렇게 진혁이네 치료비를 내주고 나니 진짜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이 얼마나 풍족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진혁 엄마가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다는 진혁 엄마를 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워, 재호 엄마. 내가 어떻게든 그 돈은 꼭 갚을게. 꼭 갚을 거야.
언니, 내가 언니 사정을 다 아는데 무슨, 우리 같이 힘내서 꼭 이 병원 같이 나가자. 진혁이 먼저 잘 치료받아야지. 다른 건 다음에 생각하고, 알았지? 그렇게 우린 함께 아이들 치료를 받으며 병실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아이들 치료 결과는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 남편은 처음에만 반대를 했지, 나중엔 저만큼이나 진혁이네를 엄청 챙겼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있던 남편과 교대를 하려고 갔더니 진혁 엄마는 안 보이고 진혁이와 둘이서 뭔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당신 뭐해? 진혁아, 뭐하니? 아, 진혁이가 심심하다고 해서 오목 두고 있었어. 야, 여보, 진혁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다니까? 진짜? 와, 우리 진혁이 똑똑하구나. 우리 남편 오목 절대 안 지는데. 어떻게 아저씨를 다 이겼대? 그러니까 말이야. 진혁아, 다음에 아저씨 올 때도 또 같이 하자. 다음엔 다른 재밌는 것도 알려줄게. 그때 당시 남편 덕분에 진혁인 남자 어른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진혁이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진혁이가 남자 어른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남편이 자주 놀아주면서 진혁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진혁 엄만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사실 전 그때 차라리 이혼하는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픈 아들과 고생하는 아내를 챙기지도 않는 남편이라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이 치료를 잘 받고 제 아들이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혁 엄만 정말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재호 엄마, 축하해. 재호가 이렇게 잘 버텨서 이제 퇴원도 하고 한시름 덜었네. 언니, 이제 곧 진혁이도 퇴원할 텐데요, 뭘. 그나저나 언니, 저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요. 언니 이 동네 산다고 그랬죠? 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근데 어쩌지? 우리 집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시골 친정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 시골이요? 진혁이 학교도 그렇고 거기까지 가면 언니도 다시 직장 알아봐야 할 거고 힘들 텐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고마워. 내가 형숙이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사실 생각을 해보니 진혁이는 퇴원을 해도 지낼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딱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을 하고서 바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제 친정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그 돈으로 저희 동네 건물 하나를 매입해 사글세로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 전 부모님을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진짜 부탁 좀 할게. 그 언니 너무 안쓰러운 사람이야. 여기서 조금만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지금 당장 집 구할 돈도 없고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사정은 딱하지만 그럼 여기 들어와서 사글세 낼 돈은 있고? 그게 아빠, 저 그럼 사글세도 좀 깎아줄 수 있어? 예끼 이거사. 넌 엄마 아빠 노후로 사글세 받고 있는 거 알면서? 아유, 알았다 알았어. 일단 사글세는 엄마랑 아빠가 잘 생각해보마. 그 후로 부모님께선 정말 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사글세도 절반 가격만 바꿔서 진혁이네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혁이가 퇴원을 할 때쯤 전 선물처럼 그 집을 소개해줬어요. 진혁 엄만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형수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중에 다 갚니?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쩌니. 내가 너한테 해줄 것도 없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언니, 난 언니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우리 집에서 맞이라서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 근데 언니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데.
은혜 갚기는 무슨, 괜찮아. 고마워, 형수가. 내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 정말 갚을게. 그렇게 저희 친정집 건물에서 살게 된 진혁이는 정말 저희와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진혁 엄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몰라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여기저기 편찮으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진혁 엄마가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약도 챙겨드리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딸로서 제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진혁 엄마는 정말 친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을 챙겼어요. 언니, 오늘도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왔다며. 내가 가도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얘, 넌 바쁘잖아. 애들도 아직 어리고. 나야 진혁이 학교도 가고 일 안 할 땐 겸사겸사 바람도 쐴 겸 갔다 오면 좋지 뭐. 언니 고마워. 아, 나 진짜 언니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 에이, 그렇게 고마우면 우리 주말에 고기나 구워 먹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자던데? 형숙이 네가 맛있는 고기 사와. 알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배 터지게 먹게 고기 사갈게. 그렇게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면서 저희는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 아빠는 한 건물에서 같이 있다 보니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더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진혁이 아빠였어요. 어떻게 안 건지 거기까지 나타나 진혁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전 진혁 엄마 집으로 달려갔어요. 딱 도착을 해서 보니 건물 앞에서 진혁 엄마랑 진혁이 아빠라는 그 사람이 엄청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이제 우리 남남이고 당신이 진혁이 아빠도 아니야. 여태껏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행패야? 야, 내가 애빈데 뭘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지. 아무리 이혼했어도 아들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은 평생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 돈 달라고. 네가 돈만 주면 간다고 그랬잖아. 도대체 양심이 있니? 네가 그동안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만데. 여기까지 와서 돈 타령이야 왜? 아, 이게 진짜? 아, 돈 달라니까. 안 주면 내가 어떻게든 가져갈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염치도 없는 그 자식을 보면서 전 당장 달려가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진혁이 아빠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으, 이게 뭐야? 아유, 어르신, 어디다가 물을 쏘세요? 아이, 난 또 쓰레기인 줄 알았지? 쓰레기는 이렇게 물 청소를 해야 돼. 뭐요? 아유,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라고 함부로 여기까지 찾아와? 잘 사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얼른 여기서 썩어 안 꺼져? 안 꺼지면 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이, 어르신, 물 좀 그만 쏘세요. 그만 쏘긴. 당장 안 가? 여보, 어서 경찰에다가 신고해. 남의 건물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 얼른. 에이, 더러워서 진짜. 야, 내가 이번엔 가지만 또 올 거야. 알았어? 오기만 해봐 이 자식아. 어디서 감히 누굴 괴롭혀? 그렇게 저희 아빠의 호통에 진혁 아빠는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 그 다음부턴 찾아오지 않았어요. 진혁 엄만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혁을 잘 키우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번 돈을 아끼고 꼬박꼬박 모아 저희가 내줬던 치료비를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제가 언젠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언니, 무리하지 마. 내가 언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나한테 다 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린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 아니야, 내가 말했었지? 너한테 꼭 갚는다고. 진혁이 형숙이랑 그리고 제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 갈 수 있었어. 내 목숨
니들이 살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꼭 갚아야지. 전 그런 진혁 엄마의 다짐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진혁 엄마가 고생하며 주는 돈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도 고마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언닌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배로 갚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진혁이를 정말 잘 챙겼어요. 사실 진혁이가 남자이다 보니 남자로서 진혁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남편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때 축구공 차는 법이나 중학교 가선 넥타이 매는 법, 사춘기가 왔을 땐 심지어 면도하는 법까지 알려주곤 했어요. 그때마다 진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보, 오늘 당신이 진혁이한테 면도하는 법까지 알려줬다며? 아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았대? 그런 건 당연히 남자가 가르쳐줘야지.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진혁이네 생각 많이 해주는지 새삼 또 알았네. 당연하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들인데 나한테도 당연히 소중하지. 그런 세심한 남편 덕분에 진혁이도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렇게 진혁이는 저희 친정 건물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았고 부모님도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진혁이가 15살이 되었던 해 드디어 언닌 전세 자금을 모아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희 가족들 모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 여기서 너무 편하게 잘 지냈어요.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나가서도 종종 찾아뵐게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넌 우리 큰딸이야. 그러니까 자주 찾아와야 한다. 진혁이도 건강하고. 네, 할아버지, 엄마랑 자주 올게요. 아쉬운 이별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날의 파티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끔씩 친정에서 다 같이 만나 밥도 먹으며 그렇게 잘 지내곤 했습니다. 특히 진혁인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요. 그 동네에서 수재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도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때 진혁이가 명문대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나 남편이나 저희 자식처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진혁이 명문대 합격했대. 뭐? 뭐라고? 와, 합격이라니. 아휴, 이 자식 대견하네. 합격 발표하기 전까지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나도 우리 애도 아닌데 어쩜 진혁이 합격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 눈물이 나냐?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아휴, 잘했네, 잘했어. 다음에 집에 오라고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저희는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꾸만 피곤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60대가 되어가니 몸이 많이 약해졌나 싶었는데 하루하루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보,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긴. 일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따라 영 피로가 안 풀리네. 여보, 이제 당신도 은퇴할 나이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우리 아들 대학 갈 때까진 열심히 일해야지. 걱정하지 마. 나 건강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다 어느 날부턴 손발이 퉁퉁 붓고 피로가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남편을 끌고 가 병원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병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만성 신부전에 걸린 거였습니다. 이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심해질 경우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은퇴를 조금 앞두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신장 투석을 받게 되었는데 투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투석을 받고서 그 뒤로도 기력이 나아지지 않아 거의 누워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 큰 바늘을 매번 꽂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며 남편이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 요즘 따라 정말 힘들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여보. 주사바늘 들어오는 것도 소름 끼치고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진이 빠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 여보, 나 다 그만두고 싶어. 여보, 제발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신장이식 대기 올려놨어. 이거 우리 될 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여보, 미안해. 나도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러질 않네. 미안해, 여보. 당신도 힘들 텐데. 아니야. 나보다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난 괜찮으니까 당신 조금만 더 힘내줘. 그렇지만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뀐다고들 하죠. 정말 그 말처럼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니 저희 집안 분위기도 한순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간병을 하느라 저 역시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남편 앞에서 슬픈 감정을 꺼낼 수 없어 늘 전 진혁 엄마, 언니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투석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았고 거기다가 이식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가족들이 다 검사를 받으면서 신작 이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가족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이식을 해주려고 가족들이 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그 못된 병을 주는 것도 모자라 신락 같은 희망마저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그날 진혁 엄마에게 전화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니 어쩜 좋아?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랑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어쩜 좋아.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나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불쌍한 사람 이제 어쩜 좋아. 뭐? 아휴, 형수가 어쩌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언니, 우리 가족들은 다 맞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남의 신장을 떼올 수도 없는 거고 외사자 기증은 언제가 될지 모른대. 마음 같아서 내 신장을 다 주고 싶은데 안 된대. 안 된다는데 어떡해 그럼. 우리 남편 평생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 언니? 형수가 울지 마.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 저희 아들, 딸은 미성년자라 대상도 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다 일치하지 않아 정말 가족들 모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간 이식이 아니라면 뇌사자 기증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대기가 정말 길어 보통 5년 이상을 기다린다고 하니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점점 희망을 놓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곁에 있는 남편의 건강을 여태껏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입원을 해야 했고 급하게 기증자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병원에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해도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이러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기적만을 바라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기운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누군가가 병실 문을 딱 열고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진혁이와 진혁이 엄마였습니다. 아저씨, 진혁아. 그래, 저녁했단 얘긴 들었다. 아저씨가 가서 축하해줘야 하는데 꼴이 이래서 가보질 못했구나. 아유, 오랜만에 보니까 진혁이 너 어른이 다 됐구나. 아저씨 힘드시죠?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아줌마가 아저씨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있어. 이거 봐라. 나 아직도 쌩쌩하다. 쌩쌩해. 아저씨, 저한테 억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듣고 왔어요. 아주머니 조남이 김영숙 맞죠? 제가 아저씨한테 이식해드릴게요. 저희는 진혁의 말을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진혁아, 이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이식을 해준다니? 형수가, 우리도 몇 날 며칠 사실 고민했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길 온 거야. 우리 진혁이가 너무 확고해서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 아저씨, 아직 재호도 미성년자고 아주머니랑 다른 가족들은 조건이 안 된다면서요? 저 이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아저씨 말처럼 어른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인데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안 된다, 안 돼. 진혁아, 아저씨 네 신장 못 받는다. 에이, 아저씨,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섭섭하죠.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제가 9살 때 어린이날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로봇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로봇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다고 했죠? 저 진짜 그렇게 컸어요.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아주머니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그렇게 저희한테 손 내밀지 않으셨으면 전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사는 절 엄만 평생 지켜보셔야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 갚는 거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남편은 진혁이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절 진혁 엄마가 토닥이며 말을 했어요. 형수가, 근데 솔직히 나 너한테 그리고 제부한테 미안해. 나 사실 처음엔 진짜 진혁이 말 반대했어. 나 너무 이기적이지? 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근데 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더라. 미안해 정말. 우리 아들이 혼자라서 내가 좀 반대했었어. 언니, 나 같아도 당연히 그랬을 거야.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더 미안하지. 괜한 말을 해서 내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진혁이가 꼭 검사받고 이식하고 싶대. 남편이 옆에서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정말 선의로 내밀었던 손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되었다는 게 그저 너무나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저희 남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진혁이 치료비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걸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부. 당연히 받아야죠. 아저씨, 제가 꼭 은혜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아주머니랑 아저씨 제 2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제가 아저씨 아프시다는 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목숨 아저씨 아주머니가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갚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진혁인 끝까지 신장 이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저희 너무 고맙지만 선뜻 허락을 하긴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도 진혁인 저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병문을 방문했고
저희는 고심 끝에 결국 신장 이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더군요. 특히나 가족 간이 아니라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검사도 받아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 뒤로도 까다롭고 힘든 그 과정을 진혁인 묵묵히 다 거쳤고 서류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갖춰 그렇게 이식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전 아들은 진혁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혁이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형, 고마워. 내가 진짜 꼭 나중에 커서 형한테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 재호야, 넌 이미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 너로 인해서 난 행복하게 잘 컸어. 엄마랑 나만 이렇게 둘이서 살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행복을 너와 너희 가족한테서 다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넌 내 이번 동기잖아, 짜샤. 그렇게 웃으면서 진혁인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저와 진혁 엄마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릴 때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둘이서 손을 맞잡고 애들이 무탈하게 잘 치료받길 바랬던 그 시절처럼 저희 둘은 그날도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희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가 됐어. 이제 다 됐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진혁이 덕분에 저희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턴 저희는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은 진혁이가 저에게 이모라고 부르고 남편에겐 이모부라고 부른답니다. 그동안 진혁인 명문대를 졸업해 당당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던 날 어김없이 저희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모부, 저 왔어요. 진혁아, 어쩐 일이야? 아유, 근데 이게 다 뭐야?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 받으면 가족들한테 선물 주는 거라고 해서 당연히 이모랑 이모부 거도 사가지고 왔죠. 아유, 세상에.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어떻게 이모랑 이모부 걸 안 사요? 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다 샀는데요. 뭐? 정말?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네. 기특하다, 기특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 역시 우리 진혁이 기특하다, 정말. 그렇게 여전히 착한 진혁이네와 저흰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진혁이와 둘이서 술도 한잔 마시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전 그때 제가 진혁이 엄마랑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 형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진혁이 가족들을 보면서 작은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줬던 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주는 은인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게 그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저희 친정에도 다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있답니다. 지난 명절에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 진혁이네도 다 함께 잘 지내면서 늘 가족같이 화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